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공지능과 무슨 개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저작권은 우리가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즉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획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수집 과정. 그럴 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공익성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단으로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저희가 똑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참조 문서를 가져오거나 특정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다 쓸 때는 정확하게 출처를 명시해주고, 혹은 그 영상을 일부를 발췌했을 때는 그 영상의 원 저작자에게 가서 설명해주고 이 데이터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저작권이라 하면 시, 소설, 어떤 무형의 이 요소,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어떤 권리,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이 저작권법은 문체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체부를 통해서 우리가 저작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획득하거나 정제하거나 가공, 학습시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두시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좀 알고, 상식적으로 좀 알고 라벨링이나 기타 사업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사례 보시면 밑에 하단에 그림이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영화의 얼굴을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싹 바꿔버리는 과정을 두 개의 그림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가운데. 자, 오른쪽은 어떤 특정 마켓에서 임의로 막 가져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위에 예시된 것처럼 여러분들 공짜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공짜 영화 다 좋아하고, 막 공짜면 뭐 다 좋아 그냥, 그죠? 외상이면 속 떠져 먹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공짜라고 다 갖다 쓰면 안 됩니다. 폰트도 되도록이면 개방형 폰트, 오픈 소스 형태의 폰트를 가져다 쓰는 게 맞고, 우리 라이센스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디자인해서 이걸 개발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폰트는 쓰지 않는 게, 쓰려면 돈을 딱 들이고 쓰는 게 맞죠. 그게 예의고. 인기 드라마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 캡처해서 올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항상 참조 사이트를 명시해 주시고 근거,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는 녹아들기 때문에 출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출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사업에서는 명시를 하고 그 라이센스를 사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침해 사례를 보시면 제가 예시를 그려놨는데요.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작권 위반, 사용 불가라고 딱 마킹해놨죠. 오른쪽은 제가 구글 검색에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 야생동물 혹은 동물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영상들이, 좋은 영상, 다큐멘터리들이 많아요. 막 가져다 쓰는 거죠. 아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사야 됩니다.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야 됩니다.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 그런데 뭐 남들이 가져다 써. 우리 집 알고 봤더니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이래서 똥개야. 고양이 이름이. 똥개 사진이 막 올라가 있어. 어딜 봐도 똥개인데.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자, 퀴즈. 이건 조금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얼굴을 바꿔주는 기술. 자, 영상 편집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입니다. 바로 딥러닝과 얼굴 속이다, 페이크, 이 약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때도 잠깐 보셨죠. 자율점검표라는 걸 통해서 이 영역의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이 저작권위원회에서 좀 예시를 드려줬어요. 체크를 좀 해봐, 네 스스로. 중소기업들 어려울 수도 있잖아. 대기업은 좀 크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 중소기업은 약하잖아요. 이 사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점검표를 공지를 해주면서 스스로 좀 체크를 해봐. 그리고 제발 벌금 맞지 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집에서라도 좀 체크해 보세요. OS부터 내가 볼 때는
한글, OS, MS 오피스 다 공짜 쓰시잖아요. 그죠? 원래는 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새는 비용을 많이 저렴하게 줄여놨거든요. 돈 내고 쓰시는 게 신간 편하죠. 속도 편하고. 저작권 침해 해결 방안은 여기에 여기. 자, 인공지능은 자꾸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뇌를. 그죠? 뇌가 아니고 양심, 도덕성. 이쪽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도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윤리 기준과 사람이 법적인 준거성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거든요. 인공지능 사업이 근간은 바로 사람의 기본 근성을 흔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달리 보지 마시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기계에다가 인간을 똑같이 투사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람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법적인 차원에서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 정리를 통해서 보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작권법 자체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저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거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뭔가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이것도 누가 만든 거냐? 저작권이 인공지능이 있는 거냐면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 그 사람이 있는 거냐면 이걸 소유한 사람이 있는 거냐?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법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침해 요소들을 좀 조심하자. 개인의 어떤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기준은 좀 만들어주자, 보호해주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이 교육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야 무조건 해, 시켜, 너 이 라벨링 해.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교육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초상권 필요 없는데요. 우리한테 지적재산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법을 잘 지키시는가 보죠. 근데 저는 아무리 옆에서 제가 몇 수만 명의 제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알고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는 뜨끔하지만 모르고 저지를 때는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좀 알고 사업에 임하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아셔야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게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이런 초상권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